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2년 4월 29일 LA를 뒤덮은 폭동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들 말입니다. 혹시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에서는 밈으로 때로는 영웅담으로 소비되는 그 이름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총을 든 한국인의 모습이 아니라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한 밤을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오늘은 그분들의 진짜 목소리를 30년 동안 들려지지 않았던 진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1992년 LA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2025년 6월 미국 전역을 휩쓴 이민 정책 반대 시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트위터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총을 든 한국인이 옥상에서 경계를 서는 모습. 그 아래 적힌 문구 메이크 루프탑 코리언 그레이트 에그 AIN. 순간 1992년의 기억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떤 이들에겐 영웅담으로, 어떤 이들에겐 상처로. 하지만 정작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진짜 이야기는 여전히 들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 김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로 1992년 당시 LA 타임즈의 신입 기자였습니다. 26살의 저는 조상들의 언어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날 밤 코리아타운에서 벌어진 일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4월 29일 오후 로드니 킹 사건의 무죄 판결이 나자 LA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편집장의 지시로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한국계 기자니까 그쪽 사정을 더 잘 알 거야. 그런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코리아타운에서 제가 본 것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알던 할머니들, 아버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체계적으로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건 전쟁이야. 옆에 있던 백인 동료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생존이에요. 김철수 씨가 겪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해병대 출신이신 그분은 미국에 온 지 15년,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평범한 이민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켜보려고 했어요. 30년 후 그분이 털어놓으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보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그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어로 된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상인들 방어 준비하세요. 경찰이 철수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요. 김 씨의 목소리에는 30년 전의 절망이 여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했어요.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지키는 일을요. 그분은 급히 다른 상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놀랍게도 1시간 만에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분들이었습니다. 명령을 내린 사람은 없었어요. 김 씨가 회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마치 DNA에 새겨진 것처럼요. 박미영 씨는 당시 라디오 코리아의 아나운서였습니다. 평소에는 음악과 생활 정보를 전하던 그분이 그날 밤엔 생명줄 역할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박 씨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전화가 계속 걸려오더라고요.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들이요. 오후 7시부터 박 씨는 24시간 생방송을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어로 실시간 상황을 전파하며 어디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어느 길이 막혔는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할머니의 전화였어요. 박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못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으로 수소문을 했죠. 30분 후에 그 아이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박 씨의 진짜 용기는 그 다음에 드러났습니다. 밤 10시경 그분은 영어 방송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지금은 총이 아니라 목소리로 서로를 지킬 때입니다.
이 메시지는 현지 흑인 라디오 방송국과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며칠 후 저는 한 마켓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폭도들이 그 가게로 몰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젊은 흑인 청년들이 나타나서 외쳤습니다. 여긴 건들지 마. 저 가게는 우리한테 잘해줬어. 저 사람들은 이웃이야. 그 마켓의 주인은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평소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마마라고 불리던 분이셨습니다. 분유값이 없는 가난한 부모에게는 돈을 받지 않으셨고 실직한 가장들에게는 외상으로 생필품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동네의 어머니 같은 분이었어요. 그때 가게를 지켜준 제임스 워싱턴 씨가 30년 후 증언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분을 해칠 수는 없었어요. 그분은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실제로 일부 한인 상점들은 이런 방식으로 보호받았습니다. 평상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온 가게들이었습니다. 당시 LA에 계시던 미군 예비역 장성들이 한인 방어진을 직접 찾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비역 해병대 준장 출신인 마이클 데이비스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방어 진지는 현역 부대도 며칠은 걸립니다. 마치 특수부대 진지 같았어요. 그분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이기도 하셨습니다. 여기 미국 땅에 가장 완벽한 진지가 하나 있군요. 한국인들이 만든 요새입니다. 이 말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BBC는 한국인들의 군사적 조직력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실제로 치명적인 총격전이 벌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위협 사격이나 심리적 방어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든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옥상에 올라가셨던 이정호 씨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많은 경우 쇠파이프나 모형총도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리적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한인타운으로 들어가면 산채로 나올 수 없다더라. 거긴 거의 요새고 옥상마다 저격수가 배치됐대. 그쪽은 LA가 아니라 전쟁터야. 이런 소문이 퍼지자 폭도들은 아예 그 구역을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동이 끝나고 나서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리아타운은 LA에서 가장 먼저 정상화된 구역이었습니다. 폭동이 공식적으로 끝난 지 하루 만에 상인들은 벌써 복구 작업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공구상 점주는 이웃집 유리창을 고쳐주고 있었고 자녀들은 거리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일어서야 합니다. 한 상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니까요. 한 식당 주인분이 무너진 벽돌을 치우며 말씀하셨습니다. 포기는 우리 사전에 없어요. 무너지면 다시 짓고 또 무너지면 또 다시 짓는 거죠. 놀라운 것은 개별적으로 복구를 시작한 상점들이 서로 돕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목재상은 무너진 가게들의 자재를 먼저 공급하셨고 전기 기술자는 이웃 가게의 전력부터 복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의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CNN에서는 코리아타운의 자경단들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BS는 무장한 한국인들의 위험한 저항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한인들은 해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상인분이 쓸쓸하게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말해서 뭐해요? 어차피 안 들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트윗 이후 한인들은 다시 화제가 되었지만 여전히 진짜 이야기는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옥상에 올라가셨던 박종수 씨를 30년 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70대가 되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영웅이라고 하는데 우스워요. 저는 그냥 무서웠어요.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총을 들었다고 해서 용감한 게 아니에요. 총을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경찰이 없었으니까,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으니까. 또 다른 상인분은 더 직설적이셨습니다. 우리는 자경단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국가가 우리를 버렸을 때 우리가 스스로 국가 역할을 한 거예요. 진실은 언론이 그린 두 가지 이미지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영웅도 아니었고 자경단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던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을 때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던 분들. 싸우기 위해 총을 든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총을 든 분들. 한 한인 이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냥 살고 싶으셨을 뿐이에요. 그분들이 옥상에 선 것은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 단어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웃음과 찬사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는 여전히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루프탑 코리안. 그 단어 안에는 한민족의 생존 의지와 공동체를 지키려는 절실함, 그리고 그 무게를 평생 짊어지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총을 든 한국인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일까요? 그분들은 살아남으셨습니다. 국가가 버린 자리에서, 언론이 외면한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남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살아남으면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을 도우시고 공동체를 지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이 증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한국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함께 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총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폭력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힘은 함께 서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영웅담이 아닙니다. 평범한 분들이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여주신 용기입니다. 30년 전 LA에서 일어난 일은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위기가 올 때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총을 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킨 그 마음을, 무너지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LA의 그 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우리는 강하다는 것,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함께라는 것. 진정한 용기는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용서하고 껴안는 것이라는 걸 한국인들은 이미 보여주셨으니까요. 30년이 흘렀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체란 어떤 의미인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총을 든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 했던 그 마음입니다.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이고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